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지금 A 프롬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연 행복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네요. 질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A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하겠습니다. 고찰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것을 고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물어봤다. 이성으로 봤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 불안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세계와 뭔가 내가 격리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느끼게 된답니다. 어떤 경우에 실존적 한계를 느낀다고? 자신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느끼는 그 불안감 내지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 이럴 때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느낀답니다. 프롬은 인간은 세계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되게 되면 결국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결국 프롬이 말하는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세계와 자신의 합의. 이런 경우에 행복감이 느껴진답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두 가지로 봤네요. 첫 번째는 소유적 실존 양식과 두 번째는 바로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 인간이 사고, 감정, 행동 등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억해 볼까요? 소유적 실존 양식인데요. 말 그대로 뭔가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많이,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더 많이. 그렇게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나름대로 어떤 세계와 자기가 동일시를 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 계속해서 어떻게? 과한 욕심이 또 생기겠죠? 그걸 느끼게 되고요.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와 또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이걸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 있는 바로 소유적 실존 양식은 결국 결과적으로 경쟁, 폭력, 더 나아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프롬은 이 부분 23번과 관련이 있네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해. 먹고 사는 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 있죠? 이거 집착적 욕망이라고 표현했네요. 이것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어요. 포화점. 가득 차는 지점. 계속 만족하는 지점이 없어. 계속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되는 거니까.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 불안감이나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니라 니은에 있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이라고 있어요. 이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아까는 소유를 자기와 동일시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 하나를 지금 추가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에서는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화 하나가 되는 삶인데, 프롬은 세계화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아까 이게 동물과 차이점이 바로 이성이었었죠? 자, 그러면서, 자, 이때 생산적이란 말은, 자, 쓸모있는, 다른 말로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자, 이거 24번문하고 연결되네요. 자,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생산적의 정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롬은 시를 쓰고, 자, 그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끼므로, 자,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뭔가 소유적인 실존 양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다른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거를 권력에 의해서 뺏어버린단 말이야. 자, 하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 이런 소유 자체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뭔가 잃을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 된대요. 자, 호의적이다. 자, 그 상대방을 좀 좋게 생각해 주게 되죠. 자, 이때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 하는데, 프롬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자, 바로 이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거를 줘,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외려 이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둘 중에 하나, 소유적 실존 양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존재적 실존 양식 두 가지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행복해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존재적 실존 양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 물건들과, 자, 그 다음에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을 그 아랫부분에 예를 들어서 학습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자,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자, 거기 비해서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학습이라는 것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서로 간에 지금 대비가 되네요. 어떤 지식을 내가 학습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는 권력의 어떤 수단이 되지만, 자, 하나는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사회에서의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했을까? 자, 물었네요. 자, 그리고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는 있지만, 자, 고독과, 자,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답을 내렸죠? 자, 묻고 답했네요, 지금. 자, 문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사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 어떤 병에 대한 결국 현대인들의 어떤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을 병이라고 봤어요. 그 이론이나 이치에 관련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바로 소유지향적인 사회 때문이래요. 그 사회가 거기 있는 그 구성원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프롬은 현대사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 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자, 이것을 심지어 말하다 강조합니다.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근본적 해결책이 뭐라고요? 사회 자체가 변화해야지만이 개인도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는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사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자, 휴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휴머니스트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 인도주의적인 것. 자,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 인간 자체가 어떤 존엄한 존재라는 것 이렇게 믿는, 이것을 우리는 휴머니스트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 인간이란 결국 어떻게 현대 사회의 어떤 변혁을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고요. 자, 22번에 가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이거 첫 번째 문단에서였나요? 자, 두 번째였네요. 자,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자, 이성이란 말은 분명히 나와 있네요, 여기. 하지만, 자, 여기에서 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 언급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부분은 어디에? 자, 아까 제가 번호별로 이렇게 쭉 지금 해놨는데, 자, 이 부분에 있네요. 현대사회의 어떤 병리적 현상의 원인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뭐를 하는, 자, 지금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바로 소비 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2번에서는 이제 프롬이 실존 양식에 따라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다. 맨 마지막 문단 여기 왼쪽에 있었죠? 자, 소유적 실존 양식과 자, 그 다음에 존재적 실존 양식에 따라서 이 학습을 수단으로 보느냐, 또는 이것을 자,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으로 보느냐. 자, 이렇게 지금 나눠놨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프롬은 사회의 주된 실존 양식을 결정짓는 요인을 자, 뭐로 봤습니까? 자, 이것을 사회 구조와 규범. 자, 그리고 이 변혁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프롬은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타인에게 사람들이 호의적인 이유를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아까 왜? 자, 여기 있네요. 지금 본인이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와 이렇게 지금 자, 사람들이 어떤 지금 불안에 어떤 시달리지 않게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 이런 불안함에 시달리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호의적이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돼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23번에 가볼까요? 자, 이건 바로 왼쪽에 답이 있었는데, 자, A, B가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 동그라미까지 들어갈 내용이 적절한 건데, 자, 어제 책을 읽었더니 행복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얼마 전에 그 최신 휴대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휴대폰을 지금 구매했더니 행복했대요. 자, 이처럼 소유를 통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A 프롬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죠. 자, 분명히 왼쪽의 부분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최소한의 소유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자, 하지만 결국 이 집착적 욕망 이 자체는 여기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됐으니까. 자, 답은 어떻게? 자, 지금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자, 이건 인정을 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계속 어떤 탐욕적인 욕망 자체는 채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네, 답은 2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24번에 자, 소유적 실존 양식과 그 다음에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자, 니은 존재적 실존 양식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 아까 유용하다, 쓸모있는 결과물을 생산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인간의 본질적인 이성이 탁월하게 실현된 상태가 바로 덕이 되겠고요. 이 덕이 구현된 상태를 행복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이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는 상태. 자, 이거 행복으로 봤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 자, 이때는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 자,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개발되므로 자, 인간은 사회를 떠나 행복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마지막이 자,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계의 질서를 깨닫는 바로 철학자로서의 행복. 자, 이게 최고의 행복으로 봤네요. 자,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봅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프롬과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 개인이 사회의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자, 외력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건 지금 누구? 바로 이 프롬의 입장이었죠. 하지만 보기 부분에서는 여기 사회적인 어떤 변혁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행복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함께 구현했을 때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답은 자 2번 보기는 이거 삭제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각각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